굿모닝. 이제 캐나다도 날씨가 점점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밤이 되면은 좀 쌀쌀합니다. 그래서 더러는 가끔은 히터도 틀고 잡니다. 그새 날씨가 그렇게 변했네요. 제가 이제 이번에 미국 그리고 캐나다 이렇게 쭉 학교 탐방하면서 참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은 경쟁자를 이기기 위한 교육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여간 성공을 향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은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을 성공의 개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하여간 나하고 경쟁자가 있는 사람을 성적으로 1점이라도 더 얻어서 제압을 하고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고 그리고 돈도 조금이라도 더 버는 직장을 가고 어쨌든 이런 숫자와 등수와 뭔가 그러니까 이기기 위한 교육을 시키는 거, 그런 걸 우리는 교육의 목표로 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이쪽 이제 교육 현장을 이렇게 방문하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은요. 반면에 이제 캐나다나 미국의 교육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행복에 초점을 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 같더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우리도 한국 교육도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기는 거겠죠? 우리도 뭐 행복이 삶의 목표이지,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런 것도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그렇게 외형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 과연 그것만큼 행복한지. 남들이 볼 때는 여러분이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또 우리 아이가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영어도 잘하고 모두 잘하고 뭐 특목고도 가고 뭐 어쩌고 아빠는 돈도 많이 벌고 뭐 하고 사회적으로도 뭐 유명하고 뭐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남들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부러운 존재고 그리고 그죠? 뭔가 이렇게 남들은 우리를 되게 부러워할지도 몰라.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당사자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정말 그렇습니까? 혹시 그렇게 보이고 싶은 것일 수는 있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맞아요. 더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는 더 저명하고 아빠도 유명하고 엄마도 유명하고 뭐 그렇지만 실제로 과연 행복한가? 그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뭔가 이런 외형적인 어떤 그런 성취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을 꺾어 누름으로써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캐나다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많이 보고 그들의 교육 현장을 보고 느낀 것은 그들은 그런 것 같지가 않더라. 그들은 그런 것 같지가 않더라.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삶이냐 라고 하는 정의에 있어서 두 가지를 포커스를 두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유. 사람은 자유로워야 행복한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자유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가치. 나는 내 자신이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내 스스로의 삶을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민폐를 끼치지 아니하면서 나의 삶을 나의 독자적인 나의 인생을 구축하는 것.
이 자유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교육 방식.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이렇게 설정된 성공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말 이제 엄친아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엄친딸, 뭐 이런 것처럼. 그래갖고 공부도 잘하고,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고, 뭐 어디를 가, 이 어떤 뭔가 뭐 집도 뭐 강남에 살면 좋고, 넓은 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정해진 어떤 틀. 그리고 그 틀에 이렇게 최대한 맞춰가면 성공, 행복인 것처럼 그런 어떤 가정이 있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거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현장도 보면은요, 굉장히 아이들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사불란하잖아요. 일사불란. 그리고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모두가 똑같이 모범생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정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면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화입니다. 조화. 남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이 혼자 독불장구처럼 내 맘대로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이김으로써 승자가 돼야지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에 도처의 적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경쟁자 취급을 하죠. 이게 소위 말해서 학군이 좋은 데로 가면 갈수록 옆에 있는 친구가 동행자가 아니라 다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정보도 나누지 아니하고 서로 이렇게 적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좋은 동네 가면 갈수록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좋은 동네. 근데 이쪽 미국 캐나다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보니까 코오퍼레이션 하는 거, 항상 협동적으로 살고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것에 대한 굉장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거, 그게 이제 배려죠. 이렇게 함으로써 남에게 방해되지 않고, 우리는 이유리를 막론하고 우리는 밟고 일어서서라도 이겨야 된다. 그리고 쟁취하면 많은 것들은 다 묻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고, 이쪽 사람들은 상당히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하나의 특기이고, 꼭 공부를 잘하지 않더라도 다른 무엇인가를 잘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공동체에 어떤 방면으로든 내가 기여할 수만 있다면 그건 되게 중요한 것이고, 항상 어우러져서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는 정말 운동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 과정이 초등학교 때는 리세스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는 시간이죠. 쉽게 얘기하면 오전에 한 20-30분, 오후에 한 20-30분, 또 점심시간 때도 한 20-30분.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뛰어놉니다. 그리고 이 고등학교 수업을 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많이 놀랐던 것은, 우리 아들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렇더라고요. 이 운동들을 다 하잖아요. 운동들을 다 하는데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운동을 생각보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한 3시 반쯤에 끝나면 2시간 정도씩은 운동을 하더라고요. 뭐 배구팀에 소속이 되든 축구팀에 소속이 되든, 그래갖고 일주일에 뭐 한 4일, 5일을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 중에 하루는 옆에 학교하고 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유아군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쪽에서 똑같이 이쪽 아이들하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그렇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가면 또 저녁에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만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하죠. 우리 부모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따지면 여기 그 서양 애들은 다 노는 거지, 어떻게 보면. 특히 초등학교 애들은.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공부하지 않나요? 실제로 뭐 끝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학원 가서 공부하고,
밤 12시까지 막 공부하고 과외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반해서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자율적인 게 아니다라는 게 가장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적성에 맞고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율적이지 아니한 거. 그러니까 타율에 의해서. 근데 이게요. 과거에 제조업 시대에는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무조건 많이 해가지고 숙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좋은 공부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한국이 이제 제조업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회에서는 지금 이런 교육 가지고는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째,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잃는다. 예. 뭔가 아이들이 그런 자기의 자유로움 속에서 그런 많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움직임이 있고 많이 놀고 협동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뭔가를 찾아서 거기서 반짝반짝하는 뭔가 새로운 것이 개발이 되는데 세트 메뉴 속에서 아이들이 생각할 시간 자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네 생각이 뭐 중요하냐. 이미 지식을 팍 집어넣어야 되니까 공간이 없는 거죠. 사실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생각할 여유가 없이 그냥 살잖아요. 그냥 책밖에 놀게 살잖아요. 근데 몸이 그게 견뎌지던가요? 특히 이제 뭐 대기업에 가면 갈수록 이제 뭐 하여간 그 보면은 그 뭐 이사급 되거나 이러면은 하루 종일 뭐 주말에도 이제 이렇게 뭐 골프 쳐야 되고 거의 강제죠, 그죠? 힘들게 살잖아요. 다들 막 우리나라 사람들 힘들게 살잖아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정말 정신없이 힘들게 살죠.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뭐 저도 그렇고요. 저도 뭐 한국 사람 아닙니까? 똑같죠. 근데 참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이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참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맨날 노는 것 같고 여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이들의 그 어떤 창조적인 삶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는 세트 메뉴화된 데에서 프로그래밍 된 상태로 계속 그냥 그 설계도를 보고 쫓아가는 것 같은 뭔가 그냥 이렇게 그냥 정해진 것을 그냥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은 것에 비한다면 이쪽 사람들은 굉장히 창조적으로 뭔가 구태의연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계속 개발해가면서 사는 것 같은 제 말이 약간 횡설수설합니다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아직도 설계도를 보면서 그 설계도에 맞게끔 하는 거는 되게 잘하지만 설계도를 자체를 만드는 거에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고 시제품을 딱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3세계에서 제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설계도를 만드는 거에 능숙하지 못하다. 창의력이 없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건데 우리 유학원 애들은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이지만 처음에 한 달은요 아이들이 밝게 웃고 그러면 되게 부모님들이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서. 근데 2, 3, 4개월 이렇게 지나잖아요. 아이들이 막 밝게 웃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불안해합니다. 안 그럴 거죠?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한지 알아? 노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약간 공부에 좀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면서 좀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엄마는 안쓰러워하면서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모습 보는 거를 은근히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밝게 기분 좋게 웃고 그러면은요, 뭐야 비싼 돈 들여가지고 갔더니 애가 놀고 있나 이런 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라는 게 이게 뭐 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보면서 반성하고 늘 보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저도 딱 집어.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환경과 우리의 환경은 분명히 다르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꼭 옳다고 보기도 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우리의 삶. 그러니까 애들 젊은 애들이 요즘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그죠? 여기 미국 캐나다 사람들 애 많이 낳습니다. 일찍 결혼합니다. 근데 우리는 애 낳고 키울 만한 여건이 안 되잖아요. 환경이.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사회를 누군가를 비판할 게 아니라 우선 나부터 우리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좀 더 행복하게 사는 건가? 근데 저는요, 제가 뭐를 결론을 오늘 이야기하겠다라는 그것보다도 저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참 행복한데요. 저는 참 행복하게 살고 있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이 자유롭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자유롭게 살았던 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죠? 비교적 여러분이 볼 때도 저는 굉장히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게 이남사내의 막내라는 그 위치도 굉장히 한 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많으니까 부모의 관심이 분산됐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애 하나씩밖에 안 낳고 뭐 둘 낳고 애가 별로 없으니까 지나치게 아이한테 이렇게 관심이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운신의 폭이 없습니다. 자유가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의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요구사항과 희망사항, 부모는 물론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모든 그 흔한 말로 총알바지죠, 뭐. 부모의 모든 희망과 이런 거를 다 쏟아부어서 아이가 그거를 해내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첫째 애보다 둘째가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 이렇게 돌보면은 큰 애들이 오히려 둘째보다 못한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큰 애들은 부모의 손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자율성이 조금 적습니다. 둘째 애들보다. 둘째 애들은 이제 큰 애를 키워보니까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아유, 둘째 애들한테 조금 여유를 주더라고요. 저는 뭐 여섯째니까. 그러니까 그런 좀 그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랐고, 그리고 이제 서양 교육을 받음으로써 저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컸고, 그리고 다행히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남들이 그렇게 원하는 뭐 의대, 법대, 무슨 뭐 그 당시로서 뭐 그때 뭐 언론고시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 그래서 저는 그 틈새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컸고, 그렇게 자유롭게 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오히려 공부를 못했던 게 저는 더 제 자신을 살려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좀 어떻게 하면 좀 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좀 자유롭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좀 자유롭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좀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그러니까 이게 자율성이죠, 자율성. 그래서 자율성을 갖게끔 하는 교육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자율성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려면은 일단은 체력이 받침이 돼야지 된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죠. 체력이 받침이 돼야.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정말 운동도 많이 시키고 건강을 많이 보충시키는 거. 그리고 생각이 좀 자유롭고 책임질 수 있으면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게끔 너무 부모가 간섭을 해서 아이를 꼭 뚝딱지로 만들지 않는 교육. 그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 정도 지금 해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애들을 이제 서양 교육을 시키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요. 고등학생 정도 되니까 제 말을 해도 아이들이 그냥 딱 잘라 거절을 합니다. 엄마, 아빠.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은 그 말을 되게 듣고 싶으시죠? 근데 그 말 들으면 되게 서운합니다. 부모가 그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집니다. 서양 교육을 시켜놓고 나면. 그 대신 알아서 합니다.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단점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그 자유에 대한 갈망, 또 스스로 뭔가를 하고 스스로 알아서 하고, 이 서양 교육이 이제 그런 교육이잖아요. 그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자유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귀중한 가치가 있는 단어가 있을까?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자유, 스스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뭔가를 행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 그런 교육,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오늘 한번 내볼게요. 오늘 결론은요,
우리나라 교육하고 이 서양 교육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부모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가고 정말 누구 이겨야만 우리가 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반해서 이쪽은 본인 스스로가 자유롭게 자기의 인생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고 그 과정에 체력적인 어떤 보강을 위해서 운동도 되게 많이 시키고 또 같이 협동하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것에 대한 연습을 되게 많이 시키더라. 오늘 그 정도에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자고요. 어떤 정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더 좋은가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죠? 고민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것이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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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내리세요.